빛바다입니다.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악보에서 박자 잡기 77-2강 꽃밭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 8분의 6박자. 자, 지난 시간에 쿵짝짝과 쿵짝쿵짝쿵짝과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또 생소한 세 박자를 한 박자로 연주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처럼 8분의 6박자가 4분의 3박자 두 번 강의하면 된다는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틀을 깨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시면 전혀 다른 음악이 될 수 있다. 표현, 꽃밭에서 우리 집 꽃밭과 이웃집 철순의 집 꽃밭이 똑같을 수가 없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과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왜? 집집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꽃밭에서, 그러니까 8분의 6박자를 연주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마다 연주법이 달라야 된다. 기본 형태는, 꽃밭이라는 기본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꽃밭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서울 강의하러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피곤하죠. 힘들지만, 그러나 제 편한 대로 강의를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분들은 아침에 올라올래나 점심에 올라올래나 저녁에 올라올래나, 저 선생은 한밤중에 올리는 걸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좀 힘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자, 지금 1강에서 배운 기본적인 거, 쿵짝짝, 그 다음에 쿵짝쿵짝쿵짝, 그 다음 쿵짝짝 쿵짝짝. 자,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주를 가지고 곡의 느낌이 어떤 곡이든지, 동요든 7080이든 흘러간 옛 노래든 클래식이든, 처음에 도입 부분이 있어요. 서론 도입 부분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있어요. 결론 부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노래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막스는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일 때 반주가 서론 반주와 똑같다면 열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시작과 끝이 반주가 같으면 시작이나 끝이나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왈츠도
서론 부분에 연주하는 왈츠 주법이 있고 클라이막스에서 연주하는 왈츠 주법이 있고 결론 부분에 연주하는 주법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특별히 느낄 수 있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 적당하겠지만 또 클래식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동요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표현 방법, 표현은 누가 합니까? 꽃밭에 꽃을 심어서 꽃밭을 가꾸는 것, 꽃밭을 표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처럼 꽃밭에서 연주, 마포종점을 연주하든 모성의 새우를 연주하든 그 맛을 내는 것은 누가 맛을 냅니까? 연주자가 맛을 내는 거죠. 그것처럼 연주의 반주의 다양성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포종점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의 항구를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곡이든 서론, 본론, 결론을 다르게 연주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꽃밭에서라고 멋있게 연주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를 뿐이죠. 노래는 아는데 그 노래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쌀은 밥을 해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을 다르게 개발하는 사람들은 히트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는 내 수준에서 방법을 다양하게 연주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마포종점이 아니라 모성의 세월도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트로트라고 해서 트로트 연주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옷을 입지만 겨울 옷이 한 가지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 옷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연습해서 익히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공부를 좀 해보시죠. 자,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반주 형태는 쿵짝짝, 쿵짝짝. 이 형태를 보통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 박자는 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으로. 그러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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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무슨 음표가 되죠? 전부 16분음표가 되죠. 이렇게 해서 16분음표 두 개가 한 박자가 되잖아요. 그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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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은 앞에 요 형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요 악보에 보면 요 사각형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요것을 두 번 연주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세 따옴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쿵짝짝 요것을 16분 음표 세디 따옴표로 한다. 요것이 뭐와 같으냐면 8분음표와 같은 한 박자거든요. 그러면 8분음표가 요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6개. 그러면 요 쿵짝짝도 6개가 들어가야 박자가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쿵짝쿵짝을 연습하라고 하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대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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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을 하라고 하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대요. 이게 지겹다 그러면 연주를 다른 사람과 색깔 있게 연주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쿵짝짝을 연주하는 법을 이걸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 톱니바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톱니바퀴가 크면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방에 갔어. 시골에 어르신들 시계방에 갔어. 괴종시계를 샀는데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는 얼마 하는지 몰랐어요. 괴종시계를 샀는데 시계 벽걸이 시계 큰 거 있잖아요. 괴종시계 이것을 30만 원 주고 샀어요. 30만 원 주고 사면서 어르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니까 진열장에 손목시계 작은 게 예쁜 게 많거든요. 손목시계 하나만 덤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덤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골 어르신은 톱니바퀴 크게 만드는 게 가격이 싼 걸 모르는 거예요. 가격이 싼 걸 모르는 거예요. 손목시계는 괴종시계 30만 원이면요. 손목시계는 요즘은 뭐 디지털로 돼가지고 뭐 만 원짜리 손목시계도 있고 2만 원짜리 손목시계도 있지만 보통 손목시계 쓸만한 거는요 100만 원 다 넘어가요. 진짜 좋은 건 뭐 몇천씩 하잖아요. 왜냐? 이렇게 큰 톱니바퀴가 아니라 아주 작은 톱니바퀴, 세밀한 톱니바퀴를 만드는 기술. 제가 알기로 시계 잘 만드는 나라는 스위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위스에서도 이 큰 괴종시계도 만들겠지만 스위스에서 알아주는 시계는 손목시계잖아요. 왜?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은 괴종시계의 기술이라고 보고 쿵짝쿵짝쿵짝은 좀 더 세밀한 한 100만 원짜리 시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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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그럼 이것은 한 300만 원짜리 손목시계라고 생각하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중에 이게 숙달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바둑 둘 때 입구자 띄고 날일자 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날일자. 요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연주를 잘하게 되면 주법으로도 연주하지만 주법에 변화를 주는데 주법의 변화를 뭘로 보고 주느냐 하면 음표를 보고 주법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음표를 보고
이 두 박자잖아요. 8분의 6박자에서 8분의 표가 한 박자가 되니까 요 한 박자를 박자의 기준은 두 박자도 아니고 세 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의 기준은 이 한 박자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한 박자. 8분의 6박자에서는 요것을 반으로 나누면 한 박자를 반으로 나누면 16분음표가 되잖아요. 요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16분음표를 반으로, 반박자를 반으로 나누면 32분음표가 나오잖아요. 꼬리 3개 달린 거. 백여시 꼬리 3개 달린 거. 요런 것을 아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주법만, 공짝짝만 대입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한 박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박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연주자들이에요. 이때까지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주법에 갖다 맞추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 똑같은 한 박자 한 박자인데 요것을 3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것을 2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것을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박자를 또 4개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냉면집에 가면 기술 없는 집에 가면 냉면집에 계란을 왜 넣어주는지 저는 잘 몰라요. 냉면을 딱 시키면 냉면에 계란이 꼭 반쪽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반쪽. 왜 주면 하나를 주지 꼭 반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냉면집에서 칼솜씨 칼을 잘 쓰시는 분은 이렇게 만들어서 계란을 반쪽을 딱 주더라고요. 요게 실력이잖아요. 표현하는 요거. 요런 게 실력이잖아요. 한 박자 솔, 미, 레, 도, 둘, 셋 하는데 솔을 쿵짝짝 쿵짝짝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떡을 줄 때 한 판 이렇게 줘서 젓가락으로 떼먹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떼먹게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10자로 내서 떼먹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떼지 않고 작게 썰어주면 하나 집어서 입에 쏙쏙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이 떡 한 판이 한 개잖아요. 한 개. 시루떡 하나. 요것을 잘게 어떻게 쓰느냐가 이 실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는 요 한 박자를 어떻게 잘게 표현하느냐가 실력이라고요. 지금 이것을 알려드리는 게 좀 이런 감은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이 쿵짝짝을 6번을 연주를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연주를 하려고 하면 지루하죠. 이 지루한 것을 견뎌내야만 4번, 3번 손가락이 숙달되고 4번, 2번 손가락이 숙달이 되는 거예요. 숙달. 야구 선수들이 유현진이가 연봉을 몇십억 받는다고 해서 금 야구공으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야구공에 던지는 게 숙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타자가 잘 못 치도록 숙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타자는 4번 타자는 누구예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 나무 방망이, 금방망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가 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 투수판이 있다. 투수가 공을 항상 요 가운데 집어 던지지 않잖아요. 여기 넣었다가 맞거든요. 여기 넣으면 인코스, 여기는 아웃코스, 여기 던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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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지는 자리는 많잖아요. 이렇게 던져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이것처럼 아코디언으로 정말 잘하고 싶으면 말 좀 들어 말 좀. 한 박자를 한 번으로 쿵짝짝으로도 연주가 되지만 한 박자를 쿵짝으로도 연주를 하고 한 박자를 쿵짝짝으로도 연주를 하고 한 박자를 네 번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훈련 속에서 왼손이 숙달 시켜가면서 뭘 잡느냐? 박자감을 잡잖아요. 박자감. 박자가 이론과 느낌은 또 다른 거예요. 박자감을 잡잖아요. 박자감. 이런 것을 익혀가는 것이 실력이다. 오케이. 오늘 열심히 강의를 또 쏘거라. 아, 더럽게 떠드네. 이러지 마시고, 제가 더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깔끔하게 떠들고 있잖아요. 세밀하게 떠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변화를 주죠. 변화. 남하고 똑같이 연주에서 차별성이 뭐 있어요? 아니, 양복 입고 나갈 때 넥타이도 고르더라고. 와이셔츠 색깔도 고르더라고. 양복에는 보면은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어떤 색이 좋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어떤 색이 좋다. 옷 색깔은 그렇게 챙기면서 연주를 할 때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나는 어떻게 연주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 정도 강의를 하고 8분의 6박자 그 다음에 쿵짝 짝을 했고 쿵짝 쿵짝 쿵짝을 했고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을 했고 그 다음에 반주법 쿵짝 요거 말씀드렸죠. 요것도 연주를 해보세요. 요런 연주법은요, 주로 교회에서 그 종교 의식상의 음악을 연주할 때 딱 맞아 떨어지죠. 들어보세요. 찬송가에 내 주를 8분의 6박자거든요. 멋있죠?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방법을 모를 뿐이지 아는 사람은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주주법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8분의 6박자에서. 그러면 그 4가지 주법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연습을 하세요. 하셔서 4가지 주법을 가지고 1번 주법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주법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러느냐 하면 왼손을 숙달시켜야 되잖아요. 숙달. 생각은 뻔한데 손이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숙달시켜야죠. 잘하려면. 그죠? 이거잖아. 이거. 그 다음에 쿵짝짝. 쿵짝짝 클라이막스 가잖아요.
기가 막히면 안 되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멋있죠? 요렇게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남들과 다르려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이 꽃밭에서 표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입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그 음식의 그 차림을 보고 눈으로 벌써 맛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입에 들어갔어. 입에 들어갔는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음식은 입에서 소리가 안 나는 음식도 있지만 어떤 무 같은 거 이래 씹으면 소리가 정말 그 소리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집에 아들 딸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면 짭짭짭짭 하고 잘 먹으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맛을 느끼잖아요. 보는 맛, 입으로 먹는 맛, 귀로 듣는 소리의 맛. 그 맛이 어디 입맛만 있나요? 시각적인 맛, 청각적인 맛, 입으로 먹는 맛. 엄마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만드는 맛. 나 요리사도 아닌데 별걸 다 알죠. 왜? 모든 것은 음악이나 요리를 만드는 것이나 옷을 만드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오감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보를 보는 시각적인 맛,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다,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 듣는 소리를 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청각적인 맛.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주법 4가지 알려드렸어요. 이 4가지를 이 한 곡에서 적당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뛰어난 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뛰어난 연주자가. 아이고 아니 연주 잘한다는데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가락이 잘 안 돼. 손가락이요? 20살 된 사람도 안 돼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도 안 돼요. 안 해본 걸 누가 잘해요? 나는 음악성이 없어서. 아니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보낼 때 기타 배우라고 할 때 박세리가 운동에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박찬호가 그렇게 될지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반복이 숙달되면 멋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것도 표현이고, 공을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공을 쳐내는 것도 표현이고, 발을 가지고 공을 차는 것도 표현이잖아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을 차고 던지고 때리고, 이것처럼 이 악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표현이잖아요. 표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항상 남 따라 장에 간다고 어디 가는가 장에 가네 이러니까 옛날에 똥장군이 있었죠. 똥장군 치고 밭에 가다가 어디 가는가 시장에 가네 잠깐 기다리게 하고 똥찌개 언덕에 받쳐놓고 시장에 따라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남 따라 장에 왜 똥장군 치고 밭에 가서 뿌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잊어먹은 거예요. 왜? 친구가 장에 간다니까 장에 가서 막걸리 마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이 이러니까
짝짝게 생각이 빠져가지고 다른 주법을 잊어먹는 거예요. 남 따라 장에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은빛바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바이옵니다. 여기 코드 다 달아놨고요. 손가락 번호 다 달아놨고요. 손가락 운지 다 달아놨고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제 이 정도 실력은 되셨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연주를 하셔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참 잘하셨어요. 어디가 좀 부족하네요. 이런 거 제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돈 들어도 할 만하면 해야죠, 그죠? 이 노래 옛날에 좋아했잖아요. 왼손 반주가 자꾸 바뀌잖아요. 왜? 이거는 제가 느끼는 맛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꽃밭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방법을 변화를 주면서 하세요. 그래야 다양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꼭 왜 악보에 나오는 그 애드립을 꼭 하려고 실력도 안 되면서 애드립 안 해도 멋있게 연주할 수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자꾸 주려고 내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멋진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시면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VICT ORY 운동회 때마다 외쳤던 파란띠 흰띠 이긴다. 이 곡을 내가 꼭 멋있게 연주할 것이다. 오케이?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시면 그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연주 들려주세요. 봄이 옵니다. 코로나도 점점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